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명태균 씨 단독 인터뷰 함께 여러분들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명태균 인터뷰를 분석, 해석해 주실 분입니다. 네, 뉴스토마토 박형광 기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형광입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재밌는 얘기가 많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네, 박형광 기자님 감사합니다. 그랜드님이 저보다 수트 박형광. 예. 아니 사실은 이렇게 큰 기사 특종을 하면 정말 좀 기자들 좀 쉬기도 하는데 우리 박형광 기자는 잠도 잘 못 자면서 계속 지금 벌써 2달째 예,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박형광 기자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이런 기자들이 열심히 취재를 해야 또 세상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살만해지지 않겠습니까? 예.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박형광 기자 기사에 좋아요. 예,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자, 큰일 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게 네. 국장께서 네. 이제 나가서 밥도 잘 먹고 잘 잔다고 말하라고. 다음에 저희가 김기성 국장님도 한번 모셔서 네. 말씀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꼭 모셔주십시오. 예, 네. 국장님도 모시겠습니다. 예, 출연 예약 예, 부탁드립니다. 자, 어제 저희가 상당히 뜨거웠는데요. 오늘도 또 상당합니다. 제가 이거를 얼마나 더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분량이 많고, 그리고 아마도 이번 주에 저희가 한 번 더 내려가서 인터뷰를 하게 될 텐데, 근데 궁금한 대하드라마입니다. 게 대하드라마. 궁금한 게 이렇게 인터뷰를 풀어도 또 인터뷰를 해주신다고 하나요? 네네. 예, 만날 수 있다. 예. 왜 그런지 알겠네요. 네. 갑자기 알았어요, 그 이유를. 갑자기? 예. 예. 그거는 이제 방송 끝난 다음에 네. 얘기해 주시고요. 예, 우리 댓글창에 우리 박형광 기자님, 건강 걱정하신다. 얼굴이 많이 부으셨다. 인성도 훈훈하다.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역시 고맙습니다. 예, 사람의 마음은 다 통해요. 예, 사람 보는 비슷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열심히 저희가 사실은 이 대목은 제가 처음 취재해서 이 내용을 좀 세상에 알렸는데 명태균 씨 입으로 저는 확인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실제로 이 내용이 이거는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다른 매체에서도 일부 좀 보도가 됐다고는 하는데요. 김종인 위원장이 그러니까 출마를 결심하는 단계에서 네. 윤석열 당시 전 검찰총장을 찾아가서 개헌과 본인의 임기 단축을 제안을 했던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 파일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파일을 좀 들어보면서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도 입당 무렵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근데 혹시 명태균 씨 인터뷰하면서 이 네. 개헌과 이런 얘기도 좀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얘기는 좀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얘기를 꺼내는 거는 물론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김종인 위원장이 명태균 씨를 상대로 저희 인터뷰에서 네. 사실 미친놈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욕하면 안 되는데. 그 워딩이 그러니까. 네. 아니 근데 김종인 위원장이 저도 취재해 보니까 명태균 씨가 그래서 설마 김종인 위원장이 이런 상스러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잘하는데. 김종인 위원장 쌍욕 잘하는데요. 막 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기자들한테는 절대 그런 적이 없으셔서. 맞습니다. 예, 저희도 놀랐어요. 놀랐는데 이런 말을 막 거침없이 하시니까 사실은 상당히 보수의 이정표가 되는 어떤 어르신인데 네, 맞습니다. 이분의 좀 새로운 면을 최근에 발견하고 있다. 근데 미친놈이다. 명태균은 미친놈이다. 그거에 대한 화답이지 않을까. 네. 네, 기본적으로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상중이라는 네. 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자기는 정치적 아버지로 김종인 위원장을 모시고 있었는데 네. 김종인 위원장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나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사람이다. 네. 한겨레 인터뷰가 굉장히 불쾌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뉴스토마토에도 미친놈이다.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사람 잘 모른다 이런 거예요? 아니면 그렇죠. 본인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이름을 팔아먹는 사람이다. 미친놈이다. 요렇게 그 맥락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핵심은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어떤 서운함 이런 것도 있고 과거에 함께 여러 가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나중에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김종인 위원장이 우리 집 모니콜이었다는 거예요. 네.
김종인 위원장이 새벽 3시에 일어난대요. 이건 명태균 씨가 저희 그 인터뷰에서 한 얘기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새벽 3시에 기침을 하셔서 새벽 6시면 전화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 집 애들한테 물어봐도 다 안다. 그래서 우리 집 모닝콜은 김종인이다. 야, 네. 그렇게 의지를 했다라는 말을 그렇죠. 하는 거죠. 나는 예. 어떻게 해야 돼? 명사장,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이제 본인을 그 김종인 위원장의 꿀단지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명태균은 꿀단지가 아니라 똥단지라고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하라고.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안 꼬인다. 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안 꼬이고 나만 먹을 수 있으니까 김종인에게 자기는 꿀단지였다. 네, 그러고 그 사람들한테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유명하다는데 뭐 오세훈도 만들고 뭐 이준석도 만들고 그랬다는데 실제로 어떤 정도의 역량이냐 좀 알려주시오라고 하면 아 그 사람 뭐 별로 중요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숨겨놓고 예, 본인만. 야, 근데 이건 너무 충격적인 게 김종인 위원장이라고 하면 여야를 넘나들고 진보 보수를 넘나들어서 네. 많은 사람들이 자문을 구하러 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자문을 구하러 가는 사람이 자문을 구했던 게 명태균이다. 그러니까요. 네, 그거는 좀 충격적이긴 하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김종인 매직으로 세상에 알려졌던 수많은 그 정치 행위들이 사실은 명태균과 함께한 작품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 배우 얘기하잖아요. 그 배우 윤석열. 연기나 잘해라. 그렇죠. 네. 예, 연기나 잘해라. 그게 사실은 자기가 한 얘기였다라고 이제 여러 언론에 알려졌는데 실제로 그 감독 극본은 자기가 썼고 감독은 김종인이었고 연출은 이준석이었고 배우는 윤석열이었다. 그래서 이 얘기를 계속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윤이라는 그러니까 그 캐릭터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이분이 정치에 나오는 과정 여기에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제작진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예, 이제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 일단 명태균 씨 만나 보시고 저희가 계속 말씀을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김종인 위원장이 윤석열 후보 되기도 전에 입당 무렵인가? 그 무렵에 당신 한 3년만 하고 아니 2년인데 2년이에요? 2년만 하고 예. 개헌하자. 개헌하고 당신 그렇게 좀 하는 게 좋겠다. 나라에 그렇게 헌신해라. 그 말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다. 제가 3일 동안 뽑혔죠. 윤석열 총장님한테.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실제로 그런데 전화가 오셔서 네. 원래는 어떻게 됐냐면 예. 나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래서 내가 사마천의 사기의 조선열전에 보면 한무제한테 충성했던 연나라의 기자라는 사람이 예? 제후국이죠. 기자가 한무제한테 찍혀서 도망을 갑니다. 네, 고조선으로 가죠. 근데 고조선에 가니까 고조선이 엉망이야. 그래서 고조선을 멸하고 기자 조선을 만들어요. 그게 우리 윤석열 후보의 운명이다. 예, 운명이다.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렇게 됐어. 그 다음에 이쪽이 왔어. 똑같잖아요. 예, 똑같거든요. 그러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개헌 문제가 나와요. 개헌. 예, 네. 개헌 문제가 나오는데, 예. 그 김종인 위원장님의 개헌이라는 말은 뭐냐면, 예. 시대가 지금 거의 뭐 40년 지난 거 아닙니까? 네. 가까이. 40년 가까이 지났는데, 그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2년짜리 대통령이 돼야 진보든 보수든, 예, 양쪽에 다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남는 게 좋지 않겠느냐. 예, 저는 생각이 조금 달랐던 게 처음에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네. 보수 70년 정치의 적폐를 청산하고, 보수여서 대통령이 되셔서 진보 정치 70년 적폐를 청산하는 예, 우리 정치의 새로운 어떤 출발점이 되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이래 말씀드린 거고. 네. 김종인 위원장님께서는 예, 뭐 자꾸 이렇게 보복의 정치하는 것보다는 예, 2년짜리 개헌 대통령이 돼서 양쪽에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 사건 터지기 전에 만났을 때 그랬어요. 수술하고 이제 한참 만에 올라갔는데 네. 목발 짚고
하신 말씀, 아이고 위원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런 그 여사의 가족 문제라든지 도이치모터스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터져 있는데 아마 그때 2년짜리 개헌 대통령이 됐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누구도 공격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예. 그리고 가족 문제 이런 부분들도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높았겠죠. 사마천의 사기를 이야기합니다. 예, 그리고 뭐 고조선 얘기도 막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은 뭐냐면 당시에 김종인 위원장은 일종의 이제 징검다리 역할을 윤석열 후보에게 생각을 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박근혜 탄핵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5년 단임제로 계속 돌아가다 보니까 네. 정치의 안정성이 없고 이 편이 했다 저 편을 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일종의 보복 네. 이런 전이 계속 있기 때문에 정치 발전이 더뎌서 당신 2년만 하고 그리고 개헌하고 네. 그리고 4년 중임제로 가자라는 제안을 했는데 이 얘기 했다가 달달 볶였다. 윤석열 후보에게. 제가 나중에 또 이 인터뷰에서 물어봅니다. 당시에 이제 윤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러면 왜 그렇게 화를 냈었겠느냐. 그랬더니 어린아이의 비유를 얘기를 해요. 네, 어린아이의 비유를 하는데 5살짜리. 예, 그 얘기는 저희가 네. 좀 이따 들어보도록 하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김종인 위원장의 마음이 좀 급했던 것 같다. 예, 급했던 것 같고 실제로 그러나 전혀 반영은 안 됐던 것 같다라는 그 정리가 가능할 근데 것 어떻게 같습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어쨌든 우리나라 정치를 위해서 이렇게 이런 조언을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정치인의 어떤 선의를 믿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본인의 이익에 관련된 어떤 의도가 있었을 거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좀 보셨어요? 저는 김종인 위원장의 경우에는 어쨌든 대한민국의 킹메이커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명태균 씨하고 상당히 호흡이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함성득 교수가 뉴스토마토 인터뷰에서 말한 것처럼 명태균 씨가 데이터를 주면 그걸로 판을 짜는 사람이 김종인이다. 이제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과거에 명태균 씨가 김종인 위원장하고 했던 일을 쭉 종합을 해보면 진짜 판을 짜는 사람은 명태균이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맞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거기에 묻어간 케이스가 아닌가.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은 김종인 위원장이 굉장히 불쾌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정치를 오래 했던 어떤 그런 감각 이런 것과 명태균 씨의 이런 데이터 뭐 그게 경우에 따라서는 조작이든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네. 뭔가 정치에 계속 끊임없는 세판짜기를 통해서 이제 본인의 어떤 주가를 올리는 네. 이런 거를 염두에 뒀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가 저희 인터뷰 과정에서 윤핵관 문제를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요. 네. 이 대목은 이준석 대표의 주장과도 맞물려 있습니다.